안녕하세요. 지금 현장 가는 길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산후르 현장이고 지금 세 채를 짓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지금 8주 됐습니다. 벽체는 조작을 다 끝냈고 지붕 작업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현장 갔다가 운동 갈 거라서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노는 거 아닙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부화사인데 아마 5월달, 4월달인가요? 그쵸. 4월달에 르바란 오기 전에 일단 두 채는 지붕을 씌운 채로 르바란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르바란은 이제 발리에 오신 분들 얼마 안 됐을 때까지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 라마단만 생각해요. 라마단, 이 금식 기간. 르바란은 이들피트리라고 이제 라마단 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어요. 그때가 연휴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다니는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플러스 알파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업적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주 정도 혹은 그 이상도 쉬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열흘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벌써 한 9% 정도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 없이 뭐 르바란도 다 계산해서 일정을 다 짜고 뭐 예비나 이런 것도 다 일정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발리나 인도네시아가 느리다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발리에서 건축을 하거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인테리어를 만지거나 할 때 이제 일정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내가 고용한 사람이 진짜 거기 전문가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인도네시아 업체도 전문 업체들은 다 일정을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느리다, 잘못할 거다. 물론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자체는 여기서 만약에 저를 기준으로 뭐 건축 얘기를 한다면 건축을 하면서 건축 전공자들을 데리고 건축 회사를 하면 일정은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 그냥 동네에서 집 몇 채 지었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일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일정을 못 지키는데 이거를 과연 인도네시아의 이 정상적인 건축 시장에서의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는 안 나왔는데 나 그래픽 좀 만질 수 있어 라고 해서 걔를 고용해서 일하는 거랑 그래픽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의 그래픽 경력,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일하는 그래픽 회사랑 이게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발리나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뭐 게으르다, 국민성이 어떻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이 그쪽 업계에서 그 나라에서 업계에서 정상적으로 쳐주는 학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경우이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랄까요, 이제 테스트 보는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막 시작하기 전에 저 혼자 뭐 뚝딱뚝딱 해보고 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정상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직원들을 그런 학경력이 충분한 대기업, 건설사, 건축사,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는 그런 일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나는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동네에 있는 사람 보고 집 지어주세요 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도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지레짐작으로 그냥 내 눈짐작 혹은 눈대중 혹은 경험으로 때려잡지 않고 정확하게 시험 테스트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결정해서 한국 방식으로, 선진국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전문 업체를 찾게 되고 전문 업체들은 다 일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은 조금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회사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혹은 집 몇 채 지어봤다는 뭐 중졸, 고졸, 그 다음에 도면도 못 읽는 사람들, 놀라운 일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건축 시장에서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도면을 읽지 못하는 사람,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도 캐드를 못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하고 눈찜작으로 건축을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올렸던 꾸따에 있는 제가 리노베이션한 호텔처럼 호텔인데도 도면이 없고, 호텔인데도 검사받은 게 없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저희 옛날 사무실, 꾸따에 있는 옛날 사무실 같은 경우도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누사두아에서 살던 집은 도면이 있는데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건, 여기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건축을 할 때 도면은 필요하다니까 실제로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그냥 대충 도면만 그려주는 회사에다가 돈 조금 주고, 직원 사람한테 돈 조금 주고 대충 도면 하나 그리고는 현장에서는 그 도면대로 따라하지 않고 막 짓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요. 그렇게 막 지으려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합격력이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문가를 데리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어떻게 한다, 뭐 1층 집은 대충 뭐 돌 깔고 그 위에다가 기초하고 뭐 이렇게 한다, 2층 집 이상 가면 뭐 땅을 몇 미터 판다. 근데 그 몇 미터 파는 게 대충 우리가 삽들고 파보니까 몇 미터 나오더라, 이런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이곳에서 내가 지을 건물의 하중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하중에 맞는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땅의 깊이를 찾아서 그만큼 땅을 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둥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데 500만 원을 아낄 수 있대, 혹은 이 사람이랑 하면 1000만 원이 더 싸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도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도면을 보고 이 전체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처음에 뭐 100만 원의 자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는 도면을 보고 자재를 뽑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량을 뽑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수량도 예측할 수 있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로스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자재를 산출하는 거는, 수량을 산출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그걸 보고 이 정도 작업을 하면 내가 쓰는 인부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로스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겠다 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론만 또 할 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력 혹은 이론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경험, 실무 경험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뭐 파이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가 됐든 전기 케이블이 됐든 이게 전부 다 도면 보고 수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비 내라 뭐 내라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설계사는 설계사 사무실에서 하고, 시공은 다른 업체 찾아서 시공하고, 근데 그 시공업체 찾을 때는 이 견적만 내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자재 가격이 변동됐다, 수량이 많이 들었다 이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건축비를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싸게 부르고 이 계약을 따내고 볼 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중간중간에 돈 더 청구하면 되고, 돈 안 주면 그만두면 되고, 이런 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덥석 준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 거냐? 당연히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일감 따내려면 최저 입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의 어떤 조달청 같은 데 입찰할 때는 그렇게 입찰하면 그 가격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시장,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믿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충분한 이 실력 혹은 능력 혹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대로 된 일정과 제대로 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책임의 소재가 발생을 하는 일, 특히 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일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을 지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가까지는 보셔야 뭘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세 채를 짓고 있고, 첫 번째 맨 앞쪽에 있는 집은 지금 지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좀 독특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자동차가 이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는 그래서 대문이 좀 크고, 모든 세 채의 집들이 다 주차장, 차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는 중이고, 아까 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획 대비 한 2주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 우기에는 지금 12월달, 1월달, 2월달에 거의 비가 많이 안 왔고,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었고, 3월달에 좀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공정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원 쪽으로는 좀 크게 통창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고, 통창뿐만 아니라 이제 주방 쪽에도 창문이 양쪽으로 다 크게 있어요. 이쪽으로는 뒷집하고의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끔, 하지만 채광은 돼야 되니까 창문을 위쪽으로 배치를 했고, 당연히 마창은, 주택에서 마창은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한 면에 창문 한 개씩 있어야 돼요. 다. 여기도 한 면에 창문이 있고, 여기도 한 면에 창문이 있고, 여기도 통기를 위한 창문이 있고, 여기도 당연히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 겸 욕실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도 일반 기와는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 기와를 하면 이 건물의 하중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많이 다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일반 싸구려 기와들, 지금 저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이웃의 기와, 이 기와는 좀 나은 기와고, 저거나 저쪽에 있는 기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흘러내립니다. 기와가. 그래서 누수도 많이 있고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이제 지붕재나 이런 인슐레이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인슐레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여기도 지붕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 집마다 서로 다른 디자인의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는 뭐 단순하게 디자인만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 예산이랑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여기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은 좀 좁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에는 작은 담이 하나 올라가고, 창문을 서로 마주치지 않게 여기는 낮게, 저쪽은 높게, 그리고 이런 중간 사이즈 창들은 담에 가리게, 그 다음에 위에 실제로 건물의 단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건물의 단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아래쪽에 설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창문이 아래쪽에 가면, 아래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풍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마주 보지 않게. 저쪽은, 여기엔 담이 있을 거고, 여기는 발코니가 건물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집 안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지붕이 해를 가려주겠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저쪽 지붕하고 여기 지붕은 더 위쪽으로 갈 거긴 해서 이제 하루에 잠깐 몇 시간 정도 직사광선은 들어올 거고, 그리고 굉장히 채광이나 이런 거는 잘 맞춰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나무를 뽑아야 될지 어때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걸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혹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하고 프라이버시의 정도하고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버시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붕이 한쪽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진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안전하게끔 생각을 해서 짓고 있고, 똑같이 경량 지붕이어도 당연히 고급 자재가 있고 이 중저가 자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전체 오너분이 거주하실 집입니다. 투베드룸이고, 투베드룸에 화장실 2개, 당연히 욕실이 있는 그런 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보이지 않죠. 이웃 간에 서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 뒤에 있는 현지인 집은 나중에 다무로 어떻게든 가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중에 직접 거주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오너분의 취향을 반영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이사까지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업체라면 일정 같은 거에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5배 정도의 인부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르바란, 비 오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야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세 채를 한꺼번에 짓는 현장인데 굉장히 무난하게, 무탈하게, 공정대로, 기준대로, 비용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다.